오늘 신생아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제 뇌과학과 양육에 관한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걸 예전에 유치원에서 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최근에 메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꼭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인데 보통 병원에서 의사들은 잘 얘기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전자제품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는데, 예전에 이제 나름대로 독점 시장을 가질 때, 삼성이라든가 금성이 전자제품 독점 시장을 가질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절대 시장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먼저 공장에서 만든 것이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약회사도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가다 신약이 개발이 되는데, 신약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신약을 누가 사냐면은 대규모 국제적인 제약회사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약을 특허를 사는데 그게 바로 환자들한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그 제약회사 만들어 놓은 약품이 있고 그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충분히 팔려야지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을 빨리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 중간 차원에서 곧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투입했을 때 그것이 성과를 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요. 근데 제약회사에게 특허가 팔렸을 경우에는 특허를 딱 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땅속에 있는 유전을 캐내듯이 아픈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본주의라는 게 흘러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항생제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냐면, 그냥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세균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세균,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박테리아라는 것은 하나의 세포예요. 세포가 있고 세포가 분열을 하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라 DNA만 있는 거예요. DNA에다가 DNA를 감싸고 있는 껍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거의 세균보다 거의 100분의 1 또는 그 이하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공기 중을 떠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는 물이라든가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옮기는 거지만 바이러스는 공기 중도 가능하다. 그래서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공기 중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그런데 항생제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 세균을 없애냐면은 세포벽을 파괴합니다. 그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파괴하게 되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생제라는 것은 세포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그 병균을 없애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세포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만약에 박테리아에 의한 증상이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항생제가 세포벽을 파괴함으로써 박테리아가 죽으니까. 근데 그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증상이다, 항생제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뭐 감기약을 먹으면은 감기약을 안 먹으면 감기가 7일 만에 낫고 감기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감기약이라는 것은 그냥 항생제나 열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런 것만 하는 거고 증상만 없애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왜 의사들은 감기약을 처방할까요? 대략 이렇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 증상이 80%면
박테리아에 대한 증상이 1-20%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서 1-20%는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80%는 효과를 못 봐. 어차피 바이러스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약회사에서는 항생제를 광범위하게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게끔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죽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거죠. 항생제 내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생제가 듣지 않도록 이 병균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항생제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거, 이게 항생제 내성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럼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무력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바이러스 자체가.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를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게 면역력. 근데 문제는, 자,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항생제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항생제를 우리가 다량으로 처방을 받았을 때, 특히 3세 이전에 많이 처방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 신체라는 것은 지구상의 생명체 역사를 지금 약 40억 년으로 보거든요. 38억 년에서 정도 보는데, 40억 년 동안 원시 박테리아, 원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뭉쳐가지고 형성된 게 지금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시 바이러스, 원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우리 신체 내에서 기본적인 우리 DNA 말고도 굉장히 무수한 DNA를 가지고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항상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 가족, 그 동네라든가 부모로부터, 또 그 지역으로부터, 그 지역 미생물로부터 전수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 전수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서로 공생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공생관계에 있는데, 이 특정 박테리아를 없애는 항생제를 먹어주면 좋은데, 지금 기존에 약국하고 병원에서 파는 항생제는 광범위 항생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먹게 되면은 40억 년 동안 우리 몸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원시 박테리아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도 죽는데 동시에 좋은 게 죽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전투할 때 보면 총알바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민지에서 젊은이들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식민지를 정복을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식민지의 젊은이들을 최전선에 내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정복하고자 하는 적군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화살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편도 죽고 네 편도 죽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전통적인 그 최초에 공격을 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은 안 죽고 식민지의 이 젊은이들만 가서 죽는 거예요. 그게 총알바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게 바로 현대 항생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냐면, 그럼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게 제가 면역력이라고 했잖아요. 그 면역력의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 면역력의 근본이 바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왔던 미생물들.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항생제라는 것은 지금 작은 증상을 항생제를 먹음으로써 물론 치료가 돼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항생제가 원시적이란 말이죠. 항암제하고 똑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도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암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빨리 하는 것들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 왜 머리가 빠지느냐? 모근 세포가 세포 분열을 빨리 하거든요. 그 다음에 면역 세포가 세포 분열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먹게 되면 세 가지 세포가 죽어요. 암세포, 면역세포, 모근세포. 그리고 그 밖에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항생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메르스 사태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병원에 자주 갈수록, 그러니까 병원에 자주 가서 항생제 처방을 자주 받을수록
전염병에 약한 개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이제 애들을 키우다가 애들이 조금씩 갖고 열이 오르고 그래요. 그럼 열이 오를 때마다 열이 오르는 이유는 면역체계가 병원균하고 싸우기 위한 좋은 조건이 바로 열이 오른 상태입니다. 신체가. 그래서 열이 오른 상태에서 병원균들이 빨리 죽고 면역세포들이 더 활동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게 더 고열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소아과 의사들은 민감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여기서 항생제를 처방해버리면 얘가 면역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얘가 체질이 굳어져 버리거든요. 얘가 싸우고 있는 중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엄마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생제 노출에 굉장히 신중하게 된다면 메르스보다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또 돌아다닐 때 그거를 이기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항생제 처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항생제 자체가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다른 원시 박테리아를 우리 몸에서 공생관계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쉽게 그 전염병에 걸려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메르스로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나중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가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은 어쨌든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의사인데 뭐 뉴욕대학교 의과대학 그 학장 출신의 지금 뭐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장 출신의 의사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면역력하고 항생제, 박테리아 관련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인데 한 세 가지 사례가 굉장히 이 책에서 재밌는 사례가 나오는데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있잖아요. 그 우리 위 속에서 산다는 이것이 이제 위암의 원인균이라고 지금 밝혀져 가지고 베리 마셜 박사가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헬리코박터 그 균을 연구하면서 밝히는 게 뭐냐면 위 속에서 아주 약간의 위염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헬리코박터 균이 살아있을 때 한 서너 가지 질병을 예방해 주는데 꽃가루라든가 천식 알레르기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알레르기 질환, 그 다음에 당뇨병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도 예방해주고 또 하나는 위에서 헬리코박터가 그 산도, 위산의 산도를 조절해줌으로써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헬리코박터를 무조건 유해한 균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제균제를 막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 속에서 이제 얘네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산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 먹고 이제 잠시 누웠을 때 이게 역류가 되는데 이 산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도염하고 식도암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런 거예요. 그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 건강 상태라는 것은 어느 거 하나를 그리고 체내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 또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걸 주기도 하고 나쁜 걸 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헬리코박터가 되면서 천식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이라든가 식도암 환자가 급증하는 현상들이 그 헬리코박터를 없애기 위한 항생제 처방하고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 이제 앞에 쭉 나와 있고 살모넬라균 관련한 얘기가 이제 되게 좀 충격적인데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때 항생제 처방을 받고 나서 이거는 이제 쥐실험 이야기네요. 처방을 받은 그 쥐한테 살모넬라균을 집어넣었을 때 약 10만 개 정도의 균이 죽어요. 그냥
그 항생제 처방을 안 받은 쥐한테 집어넣는. 근데 항생제 처방을 받은 쥐한테 그 균을 집어넣었을 때는 한 2~3개밖에 못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3개 대 10만 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죽는 균의 차이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항생제에게 방해받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의 3만 배 차이를 보이는 그 쥐의 그 장내 박테리아 실험이 있었고요. 근데 이건 쥐니까 좀 넘어갑시다. 인간 실험으로 넘어가요. 인간에서는 살모넬라 관련해서 1985년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제 살모넬라균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우유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특정 우유 회사에서 우유를 만드는 그 큰 통에가 균에 오염되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건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항생제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항생제를 먹고 뭐 치료약을 먹었는데, 그 우유를 마시기 한 달 전에, 한 달 이내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람하고 처방받지 않는 사람의 치료율, 완치율을 조사해 봤더니 처방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5.5배 더 건강하더라고요. 5배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항생제가 우리 면역력을 좀 많이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FMT라고 우리 TV에 자주 소개가 됐습니다. FMT가 뭐냐면 분변 미생물 이식술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변에서 좋은 미생물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 두 환자들을 두 군을 나눴어요. 어떤 질환 있는 환자들을 두 군을 나눈 다음에 한쪽은 현대의약품을 처방을 했고 한쪽은 분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치료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현대 약물 처방이 치료율이 31%가 나오고 분변 이식 수술이 94%가 나오는 거예요. 치료율이. 3배 이상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이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치료율이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율보다 미생물 이식술이 너무나 그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실험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그 병원에 왔었던 환자들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겠죠, 그죠? 나는 그 치료율이 낮은 현대의약품을 먹었고 저 옆방에서는 분변 이식술을 받았다 이거였는데 저 사람들은 거의 다 치료됐는데 우리는 10명 중에 3명만 치료가 안 됐다. 3명밖에.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조 실험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 어떤 미생물에 의한 치료 효과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범위 항생제가 우리 인간들한테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비만, 식도염, 식도암, 각종 알레르기 천식, 당뇨병, 암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자고 굉장히 큰 그 한 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또 연구를 해서 제 유튜브 강의에 올릴 거예요. 그 현대의학이 조금 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그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할 건데, 어쨌든 뭐 좀 장황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 제왕절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왕절개로 아들을 낳았는데 제왕절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원래 아이들은 엄마의 질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무렵에 엄마의 질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유익한 미생물들을 더 증식시킵니다. 더 증식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나오면서 이 엄마의 질을 통과하면서 그 미생물들을 피부에 묻힌 상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 속에 있는 그 좋은 미생물들을 닿지 않고 배에서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연분만 한 애보다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으로 일부 이제 좀 진보적인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엄마의 질 속에 거즈를 넣어놓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그런 다음에 아이가 나오자마자 질 속에 있는 거즈로 아이의 머리하고 피부에 피부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질을 통과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유사하게. 그럼 피부를 통해서 그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패드 있잖아요, 패드. 그 패드를 아이 피부 어딘가에는 접촉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이게. 그 제왕절개한 아이들의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믿거나 말거나고 아직 이게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 산부인과에서는 또 잘 몰라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고대부 병원에서. 그런 방법을 알고 있냐니까 모른대, 자기는. 어쨌건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건 이제 집사랑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이걸로 끊고요.